한덕수를 먼저 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확보한 첩보와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일치합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은 전날 겸공특보를 통해 헌재 판결을 8명 전원일치 재판관 임명하라는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최상목을 탄핵시켜주길 바라는 것 같다며 헌재는 계속 탄핵 남용 아니다 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최상목이 헌재 판결을 더 이상 안 따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덕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역시 해당 보도에서 헌재한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란 헌재 결정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기관의 강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덕수가 만약 돌아오더라도 윤석열한테는 유리하지 않는 국면으로 흘러가는데 그래도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이신 때문이겠죠. 관련해 모든 기득권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난리를 치는 이유 그리고 절대 이 대표는 무너지지 않을 이유 보고 드립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그때 대선 국면인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규정하면 나보고 규정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 광주 대단지 아들이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박정희 때 있었던 서울에 이제 철거민들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갖다가 버린 거죠 이제. 지금의 성남. 옛날에는 그게 이제 광주였으니까 경기도 광주. 갖다 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 박정희 정권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죠. 광주 대단지 폭동.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빈민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사회 표면으로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가난하고 못 살고 쫓겨난 사람들의 도시. 성남에서 나고 자란 빈민 출신의 정치인이죠. 아주 짧게 표현하면. 근데 그 광주 대단지의 아들이 고학해가지고 손영공 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고학해가지고 사십 패스하고 학교 대학 나오고 해서 변호사 활동하고 뭐 인권 변호사도 하고 뭐 네. 노동운동도 하고 이러다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대선 후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박정희식의 기득권 체제 70년대부터 바뀌지 않았던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옛날에도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옛날에도 권력에 기생하고 지금도 권력에 기생하고 네.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시대정신의 도전이다. 저는 그때 대선의 시대정신이 그거였다고 봐요. 광주 대단지의 아들이 광주 대단지를 만든 자들한테 복수를 하러 왔다. 그게 좀 이어지는 어떤 맥락이 있다. 근데 그게 2022년에는 최종적으로는 실패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시대정신이 2025년에 다시 이어지는 거라고 보고 다음 시대정신도 기존 기득권 한국 기득권 카르텔들이 무너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가 다시 한번 시작돼야 된다. 저는 뭐 헌재 보면서 딱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공감합니다. 어제 이재용 회장이 저에게 신경안정제를 줄지 정말 몰랐습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모두가 엄중한 이 시국에 아직 탄핵 선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제드래곤이 이재명 대표를 대외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꽤나 큰 상징적 행보라 생각합니다. 삼성의 어마무시한 재력과 정보력으로 탄핵 인용을 확실시했고 그에 따른 행보였다고 봅니다. 제드래곤이 여당 의원 중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은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이며 앞으로의 국정에서 제대로 눈도장을 찍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솔직히 삼성도 휘청하는 이 시국에 만약 탄핵이 기각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드래곤이 선뜻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윤에게 무슨 보복을 당하려고 주주와 임원진에게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절대 어렵죠. 탄핵 인용 후에는 분명 삼성의 정보력과 판단력을 높게 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의 예상처럼 제발 빠른 파면 뒤 대권을 잡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오늘도 간절히 기원하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